이번 예산이 통상위기 그리고 재난위기 민생 회복을 위해서 주요하게 이제 추경 예산을 내고 있는데요. 거기에 비하면 규모가 너무 턱이 없다라는 말씀 일단 먼저 드리고, 특히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취약 노동계층을 챙겨야 되고, 환경부는 이번에 또 산불과 관련해서 예산을 또 챙기셔야 되는 건데요. 실제로는 이 두 기관의 당초 예산 규모가 50조였고, 그런데 지금 나온 이제 예산을 보면은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하면 이제 0.8%, 그리고 고용노동부만 보면 0.6%예요. 이것이 과연 지금 이 통상위기와 재난위기와 민생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예산의 규모라고 하는 건 너무나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이제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제언을 좀 드리면, 사실 이제 이 지금 헬기 산불과 관련해 헬기 예산 지금 내셨는데 저는 턱없이 부족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공립 이제 그 산에 산이 지금 몇 개죠? 국립공원 22개. 22개입니까? 그럼 22개를 하나의 헬기를 가지고 감당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규모를 좀 더 예산을 편성하셔서 국민들께서 이번 산불을 보고 다들 놀라셨고 엄청난 재난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좀 더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의견 좀 드리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저 이제 사실 이 경기가 너무 안 좋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사업 내용이 너무 우울해요. 이거는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우울하고 실제로 이제 고용이 제대로 유지가 잘 안 될 거라는 예상.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체불과 저소득자를 위한 이제 생활 안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 이제 산재 근로자 관련한 뭐 생활 안정 지원 자금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사실 얼마나 경제가 안 좋으냐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우울하긴 한데, 첫 번째로 이제 그 청년들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고 여기에도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지원 정책을 이제 혜택을 받으려면 기업과 청년이 같이 신청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심사를 거쳐서 6개월 이상 근속을 해야 되고, 그죠? 그런 분들에게 지원을 하는데, 제가 이거 살펴보니까 매년 1,000억 이상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는 이제 행정 절차가 좀 까다로워서 접근이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렇다면 사실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공무원들, 안 그래도 고용노동부도 인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간소화하는 방향에서 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더 많은 이 청년들이 지원받기 위해서 그런 혜택들이 더 있는 이런 방식으로 좀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얘기 드리면,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보면서도 그 보면 산재 근로자 생활 안정 지원 자금 이런 것도 좋죠. 근데 실제로는 본질적으로는 이제 뭐 해고가 안 돼야 되고 산재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적극적 행정이잖아요. 근데 실제 이제 산재는 이렇게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어젠가 그젠가에 2025년에 시민이 뽑은 최악의 살인 기업이 어디가 뽑혔는지 아세요? 아리셀이 뽑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말고 시도교육청이 뽑혔어요. 시민이 뽑은 그거랑 다르게. 예, 제가 잘 몰랐습니다. 예, 시도교육청이 왜 뽑혔냐? 이거는 뭐냐면 그 학교 급식 노동자들 있죠. 그분들이 이 근로복지공단으로 보면 산재, 그러니까 폐암으로 승인 난 사람만 169명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시민들이 뽑은 최악의 살인 기업이 지역의 시도교육청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부잖아요. 정부가 지금 최악의 살인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고용노동부는 책임이 없냐? 책임이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차관님, 아니 권한대행님, 그죠? 예,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러면 고용노동부 차원에서도 이제 교육부에만 이것을 소임을 다하라고 얘기하지 말고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간장해서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급식 노동자들의 적정 인력이 마련되는 기준이 마련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폐암이나 산재 사망률을 줄이려고 하면.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고용노동부도 같이
네, 그 얘기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관리 카드 관련한 이 지금 대상물에도 이게 지금 조리휴미 빠졌잖아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도 실제로는 이제 이분들이 적어도 특수건강검진을 매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문제이지 이것은 행정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서 산재 이 사망률과 산업재해율을 줄이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이용호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종호텔 그 요리사 분하고 그다음에 하나옵티컬의 여성 노동자 두 분하고 그리고 하나 그 뭐지요? 옵티컬이고요. 그다음에 하나오션 하청 노동자가 지금 다 고공농성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정리를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들 가족을 버리고 지금 특히나 이제 그 어디니까 한국옵티칼 여기는 472일을 했어요. 가족 품에 돌아가고 있지도 못하다 우리 여성 노동자들이. 그러면 이제 노사 관계로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직무대행님께서 직접 이 세 현장을 방문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정부가 개입해서 이것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차관님 네, 예. 예,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첫 번째 그 이제 청년 관련된 부분은 저희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뭐냐면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제대로 그 국민들이 알아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 적극적으로 좀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여기에 불용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 이게 대상 자체가 취업 애로 계층과 빈 일자리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간에 그나마 이제 저희 올해 청년사회 목표 중에 하나는 좋은 일자리를 그나마 많이 발굴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의기소침하지 않도록 청년들이 고용노동부가 제공한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리휴무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부분하고 저희가 정부가 하는 일의 방식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컨텐츠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유해인자를 15군데에서 19개 늘리고 이런 건 차치하고라도 재직자에 대해서는 지금 시도교육청에서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5월 20일쯤 이제 논의하도록 돼 있고 건강관리 카드 자체가 이제 건강을 좀 체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직자는 시도교육청 위주로 하고 퇴직자분들은 저희가 이제 별도 예산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종호텔이나 하나오션이나 옵티컬 하이테크는 저희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뭐 너무 잘하시는 것처럼 이게 저희가 공무원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와 토대가 있어야 되는데 다들 이렇게 뭐 대법원 판결도 받고 또 원청의 사용자 승 문제 이런 게 엮이다 보다 보니까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노동부가 해야 될 일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전 대화도 주선해서 어쨌든 간에 좀 이런 일들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